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5주 차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비유와 상징 속의 한국 문화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자,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주는 뭘 했죠? 우리가 뭘 했어요? 음, 자, 언어, 문화, 그리고 언어 문화가 무엇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요. 자, 제 2장. 2장에서는 뭘 했죠?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호칭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지? 네. 호칭어를 배우지 않으면 한국에서 꼭 실수합니다. 어, 그, 선생님도 지난주에 한국에 처음 온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토픽은 5급이고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어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토픽은 5급이고 그다음에 뭐 회사도 좀 다녔고 그래요. 그런데 호칭어를 실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교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처음 만나서 나한테 full name 아니고 그다음에 성, family name 그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professionally 이렇게 되나요? 네, 한국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 학생이 호칭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배우면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알지요? 어, 처음 교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알지만 그냥 이름을 빼고 패밀리 네임도 빼고 그냥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 교수님 중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미향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패밀리 네임만 넣고 그렇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선생님하고 같은 교수님들이 나를 부를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학생에게 언제 호칭어를 가르쳐 줄 시간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죠.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장에서는 지금 비유와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3장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유와 상징이 뭐지? 자, 비유와 상징은 무슨 일을 하지? 자, 우리는 아직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정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문화별로 비유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비유와 상징의 동물 관련 표현, 식물 관련 표현, 사물 관련 표현으로 자, 앞으로 무슨 동물이 나오면 이건 진짜 동물이 아니야. 그 동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야? 그리고 그것은 왜 이렇게 써?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번역도 통역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비유와 상징을 보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럼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비둘기는 그냥 새가 아니라 peace, 평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올림픽에서 비둘기를 보면 그 비둘기는 그냥 비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평화를 이라는 뜻으로 비둘기를 날리는 거죠. 자, 그리고 비유도요, 문화별로 다르다고 했어요. 자, 먼저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있지만 잠시 단어를 모르면 멈추고 사전을 한번 찾아봐도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고급으로 가려면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혹시 모르면 옆에서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자, 사회적 관습이나
아니면 통념. 자, 통념은 그 문화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보통 생각. 자, 이것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유와 상징을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보고, 이 문화에서는 왜 돼지 식당이라고 하지? 그런 게 금방 이해되지는 않아요.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타 언어권, 타 문화권. 자, 우리 언어, 우리 문화 아니고, 자, 여기서 권이라는 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룹,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이상,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이 언어 문화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거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온 외국 학생들이 항상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국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이 비유와 상징을 모르면 우리가 외국어를 알아도 그 외국어를 잘못 쓸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비유와 상징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표현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영어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s alike as two peas. 그러니까 콩 두 개. 콩. 이렇게 5개를 그릴까요? 콩깍지 속에요.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콩이 들어있어요. 콩 까놓으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콩처럼 똑같다고. 2개의 콩처럼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선생님 잠깐 기다릴게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말할 때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 콩처럼? 그럼 똑같은 콩을 써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한국말로 뭘까요? 한국은요, 벽돌처럼이에요. 벽돌은 우리 집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너무 커? 네,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 벽돌이 많죠? 네, 보통 사이즈는 이 정도 사람이 만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라도 벽돌이에요? 아니면 콩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자, 만약 나라면 영어를 봤어요.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바꿔요. 그렇게 통역을 할 때 선생님이 콩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벽돌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벽돌처럼 똑같아요. 한국말을 보면 여러분 나라에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뭘까요? As cool as a cucumber. 자, 오이. 오이. 우리 오이 많이 먹죠? 채소. 그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지금. 네. 초록색이에요. green color, green onion. 아니야, onion 아니고 green cucumber. 네. 한국에서는 오이를 그냥 먹을 때도 많아요. 요리하지 않고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이처럼 차갑대요. 이게 그 차가운 성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오이예요? 오이처럼 차가워요? 그 사람은 오이처럼 차갑다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럼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요, 아이스,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처럼 차갑다고. 야, 얼음처럼 차가워. 정말 사람인데 왜 저렇게 성격이 차가워? 오, 네, 얼음처럼 차갑다라고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 더요. As fresh as a daisy. 꽃이죠. 이 꽃처럼 fresh 생생하다는 뜻이겠죠. daisy 먹는
거 아니고 지금 비유니까 신선하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꽃처럼 생생하다?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때 뭐라고 해요? 한국을 예를 보여주면요. 새 잎처럼. 자, 봄이 되면 이렇게 나뭇잎이 나와요. 근데 나뭇잎이 처음에 나오면요. 색깔이 정말 정말 예뻐요. 녹색이죠.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진한 색으로 바뀌고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잎을 새잎이라고 했어요. 새잎처럼. 아니면 풋사과처럼. 자, 사과는 알고 있죠. 그런데 아직 레드 아니고 그린 컬러. 금방 익었어요. 먹으면 달고 싱싱해요. 네. 그런 것을 풋사과라고 해요. 보통 풋사과 같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좀 티네이저 13살, 14살, 15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 고등학생 정도? 17살, 18살. 네, 그 정도의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금방 세상에 나온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한국말에서 새잎처럼 풋사과처럼을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니, 이거를 그냥 그 사람이 생생하다 아니면 사람은 먹는 게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뭐 얼음처럼이 아니라 그냥 차갑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얼음처럼 차갑다? 풋사과처럼 싱싱하다? 이런 말을 왜 쓰죠?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느낌이 정말 와요. 그냥 차갑다? 얼마나? 그게 뭐지? 하지만 이렇게 겨울에 선생님 생각만 해도 벌써 추워요. 이렇게 겨울에 얼음 만지는 기분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면 알겠다. 이해한다. 네, 바로바로 느낌이 와요. 그래서 비유 표현은요.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표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작문 오류인데 개, 멍멍. 네, 개가 있죠. 멍멍. 너무 개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는 보통 작고 귀엽고, 아기. 예. 개. 그러면 보통 크고, 강아지 그럼 작고. 하지만 모두 개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있죠? 여기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개처럼 놀아요, 개처럼 애교가 많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실 깜짝 놀랐어요. 개처럼. 네, 깜짝 놀랐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썼어요? 걔가 재밌게 잘 놀아요. 그래서 그냥 잘 노는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라고 중국인 학습자가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 학습자가, 걔가 이렇게 주인에게 애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교가 많아요. 라고 한 거예요. 별로 특별한 생각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왜요, 선생님? 안 돼요? 네, 안 돼요. 선생님 깜짝 놀라서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특히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체크해야지.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 학생한테 만들면 한국 학생은 강아지처럼 놀아요. 강아지처럼 애교가 많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똑같은 강아지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선생님이 광고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은 안 보고요.
네, 여기 지금 이 동물이 뭐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람이죠. 근데 운전 습관. 자, 운전 습관이 아주 아주 나쁜 그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 습관이 아주 나쁜 남자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 말하지 않겠어요. 네, 이 동물이에요. 그럴 때 이 개처럼 아니면 개 같은 이런 말을 써요. 선생님 말했네요. 네, 이 말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처럼 놀아요라고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오해하고 정말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비유를 잘못 쓰면 외국 학생들은 오해를 받아요. 네, 우리 잘 알아봅시다. 호랑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물어봤는데요. 자, 호랑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 중국 학생들이 이제 호랑이가 무섭다. 네, 그런데 이 무서운 아내, 무서운 와이프, 부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무서운 아내에게 호랑이라고 해요. 근데 호랑이는 여기서 이제 흉포하다 이 말은 뭐 한국에선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의미는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다 부수어 버리고 좀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무섭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호랑이처럼인데 자, 한국에서 호랑이처럼이라고 하면 뭐 무섭다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리더십, 리더로 대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고 또 마음은 나쁜 것은 아니고 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호랑이를 사람에게 빗대었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네, 무섭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어, 개인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무섭지 않지만 리더로 그러니까 그 그룹 사람들을 모두 이끌기 위해서 좀 무섭게 규칙을 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호랑이처럼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문화에 따라서 비유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 문화에서 이런 비유를 배웠고 썼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말로 한국말을 비유하거나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비유 표현을 배울 때, 이 비유가 무슨 뜻이지? 한국말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 비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뭐지?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는 같아 달라? 다르면 왜 다르지? 자, 얼마나 다르지? 그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문화가 있지? 문화의 이야기, 배경은 뭐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모문화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라의 문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의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나쁜 영향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걸 간섭하더라고 해요. 어머니 문화의 간섭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뭐라고 썼어요? 같은 대상, 다른 생각. 같은 걸 보면서도 머릿속에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들어간 비유 표현을요, 몇 개를 좀 만나볼 건데요. 우리 조금만 쉬고 합시다. 네.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